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올해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시라면 떨어지는 마켓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도대체 왜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는지 화도 나지만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켓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내려가기만 할 거라는 두려움에 크게 손해를 보시고 손절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지난주에 나눴던 줌 미팅 중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마켓의 폭락을 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어떤 지표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야 마켓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마켓에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도에도 마켓이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멤버분들과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활용해서 다 함께 큰 수익을 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처럼 크게 떨어지는 마켓을 겁내기보다는 잘 활용하셔서 함께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피면서 마켓이 많이 떨어지고 fear도 상당히 많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fear가 더 많아요. 지금 이게 미국의 빚인데 사상 최대고 36 trillion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빚이 확 늘었죠. 1년 사이에 5 trillion 이상이 늘었는데, 아래 보시면 지금 이 빚에 대한 이자율이 3.34%예요. 미국 입장에서 빚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트럼프는 이걸 지금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빚이 36 trillion인데 미국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나가는 돈이 2 trillion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빚이 계속 늘고 있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금 나가는 게 계속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자꾸 돈을 빌려야겠죠. 근데 미국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누가 사면 그 돈으로 이제 그 국채 산 거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굴리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빚도 많은 데다가 지금 벌어들인 보다 나가는 버짓 데피시트이 지금 2 trillion이에요. 빚이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2025년도에 그 국채를 사가지고 국채 만기일이 되는 국채들이 3 trillion어치가 되고 있어요. 3 trillion어치의 국채가 지금 만기일이 2025년에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국채를 산 사람이 그거를 롤오버를 해서 국채를 다시 매수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 국채를 또 사가지고, 미국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자가 높으면 국채를 팔면서 이자를 미국이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자를 어떻게든 내려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은 필요하니까 아직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가능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차트나 지표 중에 하나가 요 10-year Treasury Yield예요. CNBC나 뉴스를 보시면 이 10-year Treasury Yield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오르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빚에 대한 이자율이나 mortgage rate이나 오토론이나 스튜던트 론이나 모든 거에 이자율이 기준이 되는 게 이 10-year Treasury Yield예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시면 2025년, 2024년 후반에 됐지만 2025년 1월부터 트럼프가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는 요거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들도 많지만, 일단은 이 10-year treasury yield를 거의 5에서 요 3.9까지 내렸었죠. 근데 최근에 이게 다시 올라갔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0-year treasury yield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켓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더 내려갈 거다, 크래시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year treasury yield가 다시 올라가면 트럼프가 마켓을 다시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10-year treasury yield가 4 밑으로 좀 떨어져 주기를 좀 바라는 게 있기도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도 마켓이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10-year treasury yield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려면 일단 마켓이 불안하다 보면, 사람이 마켓이 불안해서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국채를 찾게 돼요.
그래서 마켓이 좀 불안하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비교적 장기 국채를 매수를 하면 그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낮아지죠. 그래서 좀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일드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트럼프 나름대로 이제 뭐 마켓을 조금 불안하게 하면서 이 10year treasury yield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이 10year treasury yield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켓이 또 떨어졌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를 10%, 20%, 뭐 34%, 80 몇 퍼센트 지금 해가지고 미국이 뭐 140 몇 퍼센트, 그리고 오늘 중국이 125%까지 관세를 높이면서 지금 트럼프가 뭐 장난하고 있다, 막 서로 이렇게 긴장감을 좀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마켓이 좀 불안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10year treasury yield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세가 지나치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관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진짜 적용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올라가면 내가 장기 국채 투자해서 받는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굳이 장기 국채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지 않고 이 10year treasury yield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관세가 지나치게 높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강하게 피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마켓이 다시 떨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국채를 샀던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 거다, 아니면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빚이 많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그냥 공기 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들이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팔고 이자율을 주면서 그 돈을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산 나라들이에요. 그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본이 가장 많이 샀고, 이게 2024년 12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그 뭐 캐나다 이렇게 나라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로 지금 긴장감이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기싸움하고 있고 누구 하나 지금 뭐 수그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덤핑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런 뉴스가 지금 며칠 전에 나왔고 오늘도 또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중국이 이 국채를 팔아버리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 이 10year treasury yield는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뭐 리세션이 온다, 뭐 이대로 뭐 미국의 government shutdown이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debt ceiling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treasury yield가 계속 높은 퍼센테이지로 유지가 되면 미국은 어찌됐건 빚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안 팔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됐건 돈을 써야 되니까 이 이자율을 더 높여서라도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마켓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국채에 대한 fear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마켓을, 여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떨어지는 마켓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직은 미연준의 금리가 지금 4점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올라가요. 그리고 아직 금리를 내릴 만한 버퍼가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 이번에도 뭐 올해 두 번 내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황을 봐서 뭐 더 내릴 수도 있고, 뭐 아직 뭐 확답을 준 건 아니지만 아직 Fed Fund Rate를 내릴 버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도 자꾸 내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롬 파월이 만약에 금리를 내릴 경우에 이 주식시장은 다시 회복이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회사들이 돈을 더 빌려서 그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가 되면 레이오프가 아니라 더 많은 인플로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매출이 더 일어나고 이제 그 소비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잡들이 많으니까 소비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켓이 올라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과 다음 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떨어지는 마켓이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분기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의 실적들이 좋아야, 그러니까 주식들이 버블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미국 자체의 그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수출이 증명이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결국에는 분기 실적 수치에 따라서 미국 그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분기 실적 수치들, 특히나 마켓을 끌어가는 대형 회사들의 실적들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이대로 관세가 적용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제롬 파월이 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분기 실적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분기 실적 수치들마저 좋지 않게 나오면 그때는 정말 리세션이나 마켓 크래시가 거의 올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피면서 지금 다들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할 건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행히 CPI랑 PPI 수치가 지난주에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아마 오늘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지금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사우스이스트 에이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관세 협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2일 날 그 트럼프가 좀 강하게 관세를 매긴 그 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수치들은 다른 타국이 미국의 제품을 들였을 때 매기는 관세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것만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생각보다 좀 세게 나갔다 그래가지고 마켓이 다시 떨어졌는데, 보시면 미국 제품들이 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관세를 상당히 크게 매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이 이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를 벌어들인 것보다 이 나라들이 미국 때문에 관세를 벌어들인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좀 겁을 주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계획대로 그 25% 관세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미국과 관세한 프로세스 중에 협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크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서 미국과 틀어진다면 이 나라들의 수입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트럼프랑 다른 나라들 간의 협상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0% 이상의 관세는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지금 중국과는 무슨 145%, 뭐 120 몇 퍼센트,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기싸움인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협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S&P 5 한 주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